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깊은 강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강들의 모임이라고 하였는데 깊은이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 광역시 모임은 집합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역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가 원소고 얘가 집합이라 했을 때. 그리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음,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원소들을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와 같이 원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을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에서 10까지 1 이상 10 이하, 그리고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 부분 집합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집합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n일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n입니다. 예를 들어 A 원소가 1, 2, 3이라 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직관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부분 집합은 먼저 이 세 원소가 다 안 들어가 있는 공집합, 이 기호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원소가 없다라는 뜻으로 모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서 항상 이미 집합 A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합에 들어있는 공집합이 있고, 그리고 1, 그리고 2, 3, 1, 2, 2, 3, 1, 3, 그리고 셋 다 들어가 있는 1, 2, 3, 이렇게 8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세 개여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써야 하는데 경우의 수를 써야 합니다. 먼저 1이라는 원소를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고, 2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3이라는 원소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조합해서 곱해주면 8. 그리하여 이 문장이 성립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을 원소가 1, 2, 3, 4, 5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즉 32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1, 2는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포함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반드시 포함하면 얘는 무조건 넣어야 하는 거니까 넣어야 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2도 무조건 들어가야 하니까 넣어야 뺄 수가 없으니까 넣어야 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개수를 지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전체 개수에서 포함시켜야 하는 원소의 개수를 빼준 게 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꿔서 1, 2를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의 수, 빼야 하는 부분집합의 수를 구하면 이것도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빼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 하나. 2도 뺄 수가 더할 수가 포함할 수가 없고 무조건 빼야 하니까 선택지가 하나. 얘는 뺄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 두 개. 얘 두 개, 얘 두 개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어렵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합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합집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r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또는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짬뽕 또는 짜장면이라고 하면 둘 중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 생각하지만 수학에서는 이 둘 다 A와 B 둘 다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AND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X가 A에도 속하고 그리고 X가 B에도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X가 B에 속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체 집합을 U로 나타내는데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원소와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A, C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U 전체 U라는 틀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A가 A란 집합이 전체 집합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AC가 의미하는 바는 집합 A를 제외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거를 부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집합 U는 1에서 6, 1, 2, 3, 4, 5, 6, 2 있다 치고, 그리고 A는 1, 3, 6, 2 있다 쳐봅시다. 그래서 AC는 집합 U에는 속하지만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즉 2, 4, 5가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 다음에 차집합으로 넘어가서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비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A-B로 나타내줍니다.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을 나타내줍니다. 기호로 적어주면 이 기호는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해보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저희가 실수의 연산 법칙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었습니다. 교환 법칙을 되돌아보면, 돌이켜보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이 둘이 자리를 교환해도 등호가 성립했습니다. A, B는 BA. 곱셈에서도 그랬고요. 결합 법칙. A 플러스 B. 이렇게 실수의 연산 법칙을 배웠죠. 그리고 집합에서도 연산 법칙이 성립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것을 교환 법칙이라 하고요. A와 B 자리를 바꿔도 성립합니다. 차집합에서도 그리고 합집합에서도 교집합에서도 둘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결합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을 설명하기 앞서서 분배법칙과 결합법칙 각각 어떨 때 적용해야 되는지 말하자면은 합집합과 교집합 두 기호가 있었는데 이 집합 기호가 여러 번 나올 때
그 기호가 같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게 결합법칙이고 기호가 달라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괄호를 이쪽에 그어도 그리고 이쪽에 그어도 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법칙에서 살짝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너무 글씨가 개판이다. 아, 진짜 수학 공부를 잘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개 같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나 싶으면서도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별 뻘짓을 다 합니다. 이거를 분배해 줍니다. A 교집합을 B에 분배해 줍니다. 그럼 얘가 되고요. 그리고 A 교집합을 C에다가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쓰지 않았던 이 기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얘를 여기다 분배해주면 그리고 얘를 또 C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A 합집합을 C에다가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고 중간에 쓰지 않았던 이 차집합 기호를 여기다 교집합 기호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호가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보면은 얘네가 성립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두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에 대하여 알아보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 수 있냐면은 먼저 얘를 아까 전에 제가 부정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했는데 얘를 여기다가 A에다가 해줍니다. 그럼 얘가 되고요. 이렇게 B의 부정, 전체 집합에 대한 B의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B에 대한 부정은 부정은 B, C가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이었는데 합집합을 부정해주면 교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교집합 기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온 기호가 교집합이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 A
A에 대한 부정은 A의 여집합이 되겠고, 그리고 B에 대한 부정은 B의 여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중간에 있는 이 교집합 기호, 이 교집합 기호의 부정은 합집합 기호가 되므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먼저 얘부터 중간에 합집합 기호 들어갔던 것부터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얘를 전 부분 얘를 C를 달아준, 즉 부정한 거는 요렇게 되겠죠. 이게 AC와 BC 교집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AC는 얘가 A, B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기호 차집합을 달아주고, 이번에는 BC를 해봅시다. 얘가 A, B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둘 다, 색칠한 게 둘 다 겹쳐야 되는 부분인데, 얘를 한번 둘 다 겹치는, 둘 다 색칠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과 여집합의 차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해봅시다. A와 B의 차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성립함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약간 조금 그려두면서 해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방학인데 뭔가 제가 이렇게 째잘째잘거리는 걸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면은 사실 내가 지금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기는 한데 일단 해줍니다. 진짜 뭐라는 거지? 요새 학교에서 계속 활동 진도 같은 게 거의 다 끝나니까 약간 학교에서 꼬꼬모나 이런 것만 봐서 좋은 것 같아요. 두유 맛있다. 어쨌든 이것도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아직도 덜 그렸네. 이 영상을 뭔가 무게 같은데 링크 걸어서 올리면 조리돌림 당할 것 같아서 일단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헌정해서 걔한테만 보여주고 걔가 약간 잘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추천하면 그때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립하는지 이제 진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와 B의 자꾸 교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하네. 교집합은 여기 이 겹쳐진 부분 얘고요. 그리고
A,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음, 이 아까 전에 색칠했던 요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를 색칠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가운데 A와 B 둘 다 겹쳐져 있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다 색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얘가 진짜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걸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모든 전체 집합 부분을 색칠해 줍니다. 그리고 얘네의 합집합. 얘네 둘이 다 합쳐진 얘네 둘 앞에 봤던 얘네 둘에서 색칠된 어떤 부분을 다 색칠해주면 쓱쓱 싹싹 쓱쓱 쓱쓱 싹싹 쓱쓱 싹싹 싹싹 쓱쓱 여기 A, B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색칠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네 둘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된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더 설명할 게 있나 싶은데 새 집합에 대한 원소 이것도 설명하면 좋겠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는 너무 대충 그렸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보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는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B, C 이따 고쳐보고 원소의 개수 집합 A, B, C가 모두 유한계일 때 집합 A의 구해봅시다. 먼저 개수를 나타내주는 기호를 사용하고 먼저 A, B, C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색깔이 두 번 칠해진 부분 이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빼줘야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일단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빼줄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빼줄 겁니다. 여기 다 각각 한 번씩 빼줬기 때문에 이 영역, 요 영역, 요 영역은 개수 카운트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 부분을 빼면서 얘는 3번을 빼줬는데요. 음, 그러므로 음? 저희가 총 3번 빼줬기 때문에 원래 카운트 해야 될 것보다 2번
한 번 더 빼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얘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뭐 여기서 끝인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딴 영상을 개저컬 영상을 찍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찍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다음에 봅시다. 이게 누가 세상에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다음에 봐요. 안녕.